쪽의 공급 부족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 파운드리 고객사 중에 일부는 배상금을 내면서까지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상금이 만들어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싸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제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의미니까요. 이수환 전문 기자님 모시고 부품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말하자면 분기 말 지나고 난 그 다음 달에 이제 마지막이 와서 이번 주는 계속 어닝 시즌이죠. 시적 발표하고.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리 쪽이죠. 뭐 한국에서는 어쨌든 메모리가 주요 제품이니까요. 네. 근데 SK하이닉스 어제 발표했고 오늘 삼성전자 발표했지만 양사가 공히 올해 D램의 어떤 비트 그로스, 그러니까 비트 단위로 환산한 출하량은 D램의 경우, 뭐 D램만 얘기하시죠. 어차피 네, 뭐. D램이 대부분 70% 이상 그쵸. 매출을 하고 있으니까 하향 조정했어요. SK하이닉스 얘기한 것은 원래는 올해 한 10% 연간으로 10% 네. 후반 정도는 연간 D램 비트 그로스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2분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을 했고 회사의 어떤 출하 계획도 그 낮아져 있죠. 네. 비트 그로스 전망치에 맞춰서 가겠다. 무슨 얘기냐면 출하량 줄이겠다. 그러니까 뭐 더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수요는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쫙 가봤자 어차피 가격 떨어지고 저렴하게 팔 바에는 뭐 조금 덜 만드는 슬로우하게 게.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것까지는 이제 계획대로 하겠지만 내년에는 상당 폭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뭐 투자라는 것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투자를 뭐 옛날에 한 2010년 전에는 올해 얼마, 내년 얼마 딱 정해서 있어요. 연초에 딱 발표를 했잖아요. 몇 조 하고 또 연말에 가서 몇 조를 더 했으면 초과 지출 뭐 못하면 못했는지. 졸라맸냐 예.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간 계획은 그렇게 딱 단언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회사 내부에는 대략의 어떤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조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뭐 올해는 뭐 거기서 언저리에서 뭐 20% 줄든지 20% 늘든지 혹은 굉장히 많이 하면 한 50% 이상 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략의 어떤 이 범위는 있지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빈 공장은 먼저 지어놔요. 먼저 지어놓죠. 스페이스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공장 지어놓고 안에 클린룸 만들어놓고 여차하면 바로 그러니까 시장에 수요가 많아지면 바로 장비 집어넣고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으로 일단 그 건물 투자부터 먼저 해놓고 인프라 투자부터 먼저 해놓고 때 되면 장비 넣고 한다.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다. 뭐 얼마 전에 뭐 한 달 됐습니까? 그 SK 회장께서도 나오셔서 제주도에서 뭐 말한 건 하겠지만 조금 좀 늘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투자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룸만 만들어 놓고 장비 투자야. 장비가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보수적인 표현이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업계 얘기 들어보면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비업종으로도 그런 여파가 올 것 같다. 제일 마지막에 여파가 오죠, 그런 쪽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에서의 여파, 뭐 주가라든지 이런 여파는 가장 먼저 받긴 하던데, 어쨌든 실질 여파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고, 또 SK하이닉스의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주요한 포인트는 환율 영향.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달러당 지금 1200 1300 네, 너무 중반대 그래서 하고 있죠. 수출 대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율 영향으로 2분기에
4천억 원의 이익 기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삼성전자 메모리 쪽에도 똑같겠죠. 비슷하게 적용이 될 거고 규모는 훨씬 클 겁니다. 여기가 물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연간의 비트그로스의 어떤 이런 제시는 안 했지만 2분기 이미 1분기 그러니까 2분기 분기 중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비트그로스는 하회했거든요. 맞습니다. 밑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였냐면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았다는 않았다라는 얘기고 내년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내년. 디램 업계의 공급 비트 그로스가 매우 낮을 것으로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시장은 그렇다는 얘기고 삼성전자 본인들도 수익성 중심을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또 물량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량을 굳이 늘려봤자 가격 싸게 받을 바에는 그렇죠.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과거랑 달리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디램 업계가 가격 싸움을 하는 상황이 이제 끝났고 네. 이제 시장 수에 탄력적으로 가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하반기 빅그로스나 내년 빅그로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뭐 돌렸겠죠.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아까 제가 이기종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는 한 자릿수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낮춰 잡았거든요. 그쵸. 플랫하게 갈 거다라고 예. 낮춰 잡았고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전방 산업의 수요가 좋지 않고 재고가 쌓여 있고 그걸 소진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도 만드는 거를 슬로우하게 조절하고 투자도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하겠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라는 얘기는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시황 자체는 별로 안 좋아지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떤 체력과 아유, 가지고 또 있죠, 뭐. 공급자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공중에 이렇게 컨콜해서 뭐 우리는 슬로우하게 할 거다, 적게 생산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뭐랄까 시장에 우리 무리 안 하겠다, 이익은 견조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준 거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튼 메모리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가트너가 오늘 어제죠, 새벽에도 어제. 예. 좀 발표를 했는데 올해 매출 성장률을 종전에 뭐 13.6% 했는데 올해는 7.6%로 하향 조정. 최근 어제 발표는 네. 하향 조정했고요. 절반 가량으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2.5%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고 그걸 종합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10% 이상 성장 못 하겠는데 네.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로직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좀 좀 낮춰잡았고 퀄컴도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는 낮게 낮게 잡았죠. 뭐 핸드폰이 안 팔리니까 뭐 팔려야 되는데 지금 재고도 너무 많고 음. 중국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한테 주문해놓고 지금 물건을 안 받아가서 대만 기업들도 지금 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UMC도 실적 발표 어제 했잖아요. UMC가 이제 어제 이제 실적 가이던스 먼저 냈고요.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뭐 뻔하면 뻔한 얘기. 네. 근데 다만 재고 조정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디지타임스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UMC가 P6 대만 앙커에지 있는 공장을 삼성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이 조만간 삼성 쪽 고위층과 만나서 수요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예, 투자도 뭔가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공급 부족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 파운드리 고객사 중에 일부는 배상금을 내면서까지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상금이 만들어서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싸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제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도 지금 장비 업체들 일본은 또 그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뭐 반도체 이번 장비 통계 산업체 같은 정말 경우. 잘 돼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네. 이런 통계를 사실은 무역협회나 정부 가지고 있는데 외부에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이제 반도체 장비 협회가 있고요. 한국은 반도체 장비 협회 없습니다. 반도체 네. 산업 협회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본 쪽에서 통계를 그냥 단순 어떤 뭐 간단한 통계가 아니고 정말 매출까지 다 일일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 전망은 매우 좋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매출이 전월 대비 7.5%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개월 만에 하락한 건데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좋았죠. 네. 좋았지만 올해는 이제 당연히 전년보다는 좋을 거지만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의 어떤 리드 타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쪽으로 해도 그나마 좀 상황이 좀 나은데 디스플레이는 참 엉망이에요. 어제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 뭐. 나왔는데 막 5천억에 가까운 영업 적자,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적자를 냈고 지금 조사업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 LCD 쪽에 어떤 낮은 가동률이 근 뭐 한 10년 내 최저치를 네. 이제 찍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또 텔레비전이 안 팔려서 TV 모니터가 안 팔려서 예, 뭐 맞습니다. 이런 거니까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결국은 이 공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처럼 뭐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우리 생산 좀 줄일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이 안 그게 안 통하는 돼요. 아직 혼잡한 시장으로 디스플레이는 남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1조 이상 난 거 보면 이 집은 OLED 소형만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력 매출은 소형이지만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해서 견조하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콘콜에서는 뭐 대형 뭐 QLED입니다. 예, QD OLED. QD OLED도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하던데 텔레비전은 전방사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삼성 VD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TV가 대형 디스플레이가 안 좋으면 IT 쪽이 좀 약간 받쳐주는 형국이 좀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둘 다 안 좋고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OLED 쪽은 아직도 미지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이 바로 모니터와 IT, 뭐 태블릿 시장인데 올해 주요 이제 1, 2, 3위 IT 쪽에 레노버, 델 이런 회사들이 OLED 모델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는 IT 쪽에 OLED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대고 이렇게 수요가 안 좋을 때는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니까 아니 2분기에 지금 삼성전자 VD 사업부 어쨌든 텔레비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LCD TV 판매량이 20% 중반 감소했고 물론 또 3분기 이후부터는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물량이 일부 늘어나는 것은 있긴 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수요가 안 좋다라는 것이고 짧게 배터리 쪽도 셀 업체들의 실적은 이제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내일 삼성 SDI와 아직은 이제 독립적으로 실적 발표를 못 하고 있는 SK온, SK 이노베이션은 같이 하거든요. 네. 내일 실적은 매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네. 수주 산업이어서 이미 받아놓은 걸로 바로 이미 수주 잔고가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미 수백조 단위의 수주 잔고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다만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한 거 보면 대부분 이제 타이틀을 언론들이 그렇게 달았는데 매출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에 너무 포커싱이 돼 있어요. 올해 뭐 원래 19조 정도 예상했는데 한 20조 22조 정도 했는데 네. 뭐 수주 잔고에서 매출로 전환시키는 거야. 사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수익성이죠. 아직까지도 한 자릿수 중반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매우 낮은 단계거든요. 그 밑에 재료업체들은 그것보다 수익률이 높던데. 여기는 그죠? 거기는 뭐 아주 짭짤하죠. 이미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이 정말 가이던스대로 이미 매출 분기 매출이 이미 조 단위가 넘어섰습니다. 뭐 그런 재료업체들도 결국은 이제 경쟁사가 들어온 다음 시간에 우리 이종준 심사역 모시고 얘기할 텐데 중국 친구들 들어와서 또 양극재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이익률 떨어지게 될 거예요. 대기업들이 가만 안 있겠죠. 뭐. 이게 과거랑 달리 OEM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직접 제료업체와 이제 컨택을 하는 시대거든요. 네. 과거에는 배터리셀 업체에서 받아오던 거를 이제 직접 제료업체와 상대하기 때문에 배터리셀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돈 벌기 힘든 상황에 초입을 이미 접어들었고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